자, 이제 장현직으로 들어왔습니다. 이제 기본적인 얘기를 다 끝내고 이제야 큰 그림을 보고 시행에 대한 큰 그림을 보고 장현지구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왔습니다. 자, 우리가 장현지구는 볼 때 장현지구의 존재 이유가 무엇인가 일단 보셔야 됩니다. 이 도시의 존재 이유 한번 보시죠. 장현지구의 매력은 역시 신안산선의 공사 중이다는 거죠. 신안산선의 공사 중이다. 그래서 여의도까지 도착 시간이 한 30분 정도면 간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트리플 역세권이다 라는 것에서 장현지구의 어떤 존재의 의미를 알아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 도시는 아마도 서울에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다. 여기 자족 기능이 있는 건 아니니까요. 자, 그리고 예를 들어서 서울 출퇴근하시는 분들이나 안산 쪽으로 출퇴근하시는 분도 들어올 수 있다. 자, 인천 쪽으로도 가시는 분도 들어올 수 있다. 자, 일단은 그렇지만 여기에 가격이 높게 형성이 되어 있으니까 이제 차후에 어떤 그 서울에 대한 그런 가능성을 접근성에 대한 가능성을 보고 들어오는 거겠죠. 자, 일단 도시의 존재는 베드타운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택지지구 장현지구가 어떻게 구성이 됐나 일단 큰 그림을 보셔야 됩니다. 자, 이쪽에 옛날에 장곡지구라고 그러죠. 여기 장곡지구. 자, 여기 장곡지구가 있고 이쪽에 능곡지구가 있습니다. 왜 곡자가 되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자, 제가 보기에는 이 도시가 이 섹터 안에 있는 도시가 전부 산이었던 것 같아요. 이쪽은 낮은 산이었겠죠. 자, 산을 깎아서 만들었다. 자, 만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자, 이쪽은 논이었지만 이쪽은 산이었던 것 같아요. 자, 낮은 산이었는데 깎아서 장곡을 만들고 그 다음에 능곡을 만들었겠죠. 자, 이게 만드는 게 아마 98년, 99년 이것은 한 2007년도 정도 되나요? 이거 능곡지구 만들 때 여기에 서해산이 들어온다 라고 해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바로 10년 뒤에 이게 10몇 년 뒤에 이 서해산이 들어온 거죠. 자, 참 기가 막힌 일이죠. 여기 사시는 분들도 서해산이 들어온다라고 들었는데 그 기간이 한 10년의 세월을 기다렸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이 두 택지지구가 있는데 구도심이 있는데 그 나머지 땅, 자, 그리고 여기다가 시흥시청을 만들어 놓고 여기가 시흥시청이죠. 여기가 시흥시청이고 여기가 조그만한 그 단독주택, 상가, 원룸, 그런 택지지구가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다가 중간에 이렇게 산이 있으니까, 자, 산을 피해서 이렇게 중간중간에 택지지구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택지지구를. 그리고 여기가 이제 시흥시청역이고, 트리플 역세권이 되는 환승센터가 있겠죠, 이 앞에. 자, 이렇게 들어오겠죠. 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빈 땅이 있으면 여기다 임대아파트 또 짓고. 자, 장현지구라고 하면 바로 이제 요 섹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현지구라고 하면 대략 1섹터다. 자, 이렇게 장현지구라고 보시고, 여기에도 있고, 자, 이렇게 보면 되는데, 자, 우리가 이제 무엇을 여기서 봐야 되냐면, 이 택지지구가 조금 단점이 있습니다. 무슨 단점이 있냐면, 여기에 산이 있다는 거죠. 이렇게 산이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에 산이 없으면, 어떤 아파트와 아파트 사이에 어떤 그 도로망이, 연결망이 좋겠죠. 제일 좋은 게 원형으로 되어 있거나 아니면 격자로 되어 있는 게 좋은데, 이쪽의 아파트와 이쪽의 아파트의 그 연결성이 떨어진다는 거죠. 이쪽에 중간에 산이 있는 바람에. 그러다 보니까 이 택지지구 자체가 모양들이 그렇게 산뜻하게 나오질 않았습니다. 자, 보시면 좀 정리된 맛이 없습니다. 택지지구 오면 그 넓은 그 평야에 바둑판처럼 되어 있고 아니면 원형으로 되어 있고, 자, 그런 맛이 있어야 되는데, 자, 그렇게 안 되어 있다는 거죠. 자, 그런 게 단점이다. 자, 그 단점이 의미하는 게 뭐냐? 바로 예를 들어서 역세권과 비역세권의 접근성이 좀 떨어진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역세권 아파트와 장현지구를 볼 때는 역세권 아파트와 비역세권의 편차가 조금 지금도 가격 차이가 심하고 앞으로도 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이 지역은 어차피 이 트리플 역세권이라는 그 매력을 가지고 들어온 뜻이다 보니까 역세권을 당연히 선호하겠죠. 그런데 비역세권으로 가면 불편한 요소가 있다는 거죠. 자, 그게 작년에 이제 여기가 비수기일 때, 여기 장현지구 제일 풍경지, 이게 요즘 대장 아파트인데, 자, 이 대장 아파트가 프리미엄이 5천일 때도 있었죠. 지금은 매물이 하나더라고요. 2억 4천인가에. 자, 그 정도로 급등을 하였는데,
그때 여기 매물이 많았습니다. 여기 매물은 뭐 쌓였었습니다. 뭐 정말 뭐 1000 이하도 있었고 제가 볼 때 뭐 500까지도 있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지금은 뭐 그렇게 안 하지만 지금은 뭐 6000, 7000 막 그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 이상도 나오고. 자, 그때 거래가 잘 안 됐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경기가 좋을 때는 지금과 같이 화랑장일 때는 이 역세권, 비역세권 다 거래가 잘 될 수 있지만 거래가 안 될 때는 비역세권은 좀 한산할 수 있다. 자, 그런 점을 염두에 두셔야 된다는 겁니다. 시세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역세권과 비역세권의 차이가 많이 갈수록 벌어진다. 지금이 물량이 많을 때도 벌어지는데 물량이 적을 때는 더 벌어질 수도 있다. 자, 그런 점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것은 제가 말했듯이 이 접근성에 대한 문제 같아요. 자, 여기 터널, 여기 산과 산에 있으니까 터널을 연결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자, 제가 추가로 또 말씀을 드리면 이런 지역은 아무래도 규모가 작다 보니까 택지지구의 규모가 그렇게 크진 않지 않습니까? 구도심도 그렇게 크진 않고 컴팩트한 맛도 떨어지고 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상권이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상권. 역세권도 중요하지만 부가적으로 상권도 중요하다. 자, 그래서 여기에 풍경채 앞에 이쪽 시흥시청 앞에 어떤 복합 환승센터가 생기면 또 어떤 커다란 그 상권이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이쪽 상권도 좋고 그 다음에 이쪽에 그 플랑도로라고 그 뭐 복합 상가라고 큰 상가가 들어서죠. 예를 들어 뭐 극장까지 들어서는 것 같아요. 그런 큰 상가가 들어서고 여기에 역세권이니까 당연히 이 아파트가 시세가 제일 강한 거죠. 자, 그리고 그 뒤에 있는 금강 펜트리움 센트럴파크 역시 강한 거죠. 역세권의 초품하다. 자, 이건 매물이 없지만 이거는 그래도 매물이 있더라고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은 이 역세권 아파트가 강할 수 있지만 자, 나중에 이 초품화도 강할 수 있다. 자, 그것도 염두에 두셔야 된다는 겁니다. 나중에는 초품화도 더 찾을 수도 있다. 자, 그런 걸 염두에 두셔가지고 가치를 생각하시는 것도 팁이다. 자, 그리고 재밌는 것은 뭐냐면 이 시흥, 장현, 동원 로얄 두크 2차 이게 작년에 비수기 때 분양을 한 것 같아요. 자, 그때 미분양이 많이 났었죠. 미분양이 좀 났었죠. 이거는 그냥 가면 계약했죠. 가면 줍줍도 아니었죠. 평수가 크고 자, 그리고 역세권에서 좀 멀다. 자, 그 단점 때문에 미분양이 났었는데 그때가 찬스였죠. 그때가 찬스였죠. 자, 이런 걸 주셨어야죠. 이런 걸. 자, 이런 걸 주셨었죠. 여기서 여기 뭐 역세권이 거리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거 뭐 이렇게 와요. 그냥 직선거리로 보면 자, 10분 거리입니다. 한 700m. 아, 이거 역세권이었죠. 이게 찬스였던 거죠. 물량이 잘 안 빠지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저는 뭐 더 이상 살 수 없는 상황이니까 안 샀는데 이런 게 찬스였죠. 자, 우리가 그 장현지구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려면 목감지구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왜냐면 목감지구가 장현지구보다 일찍 형성이 됐죠. 자, 그래서 가격도 형성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목감지구를 보시면 이 역세권이 있죠. 이쪽 호반 베리디움. 자, 이쪽 아파트. 자, 시세가 세죠. 자, 84가 6억 5천, 6억 5천 뭐 나오는 게 그렇습니다. 자, 신안산선 쪽이니까 세다. 여기 시흥 목감 베르디움 더 클라스. 여기도 뭐 여기는 평수가 크네요. 한 102짜리가 한 7억 정도 나오네요. 자, 어쨌든 중요한 거는 뭐냐면 우리가 목감지구에서 확인해야 될 게 뭐냐면 바로 이 비역세권과 역세권 아파트의 가격 차이를 좀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장현지구에서도 똑같이 적용할 수 있다는 거죠. 가격 차이는 장현지구에서도 비슷하게 날 것이다. 자, 예를 들어서 여기가 지금 6억 3천. 자, 그런데 자, 여기 84가 5억 5천 정도 나오네요. 그러니까 뭐 대략 한 1억 정도. 여기는 1억 정도 호가 차이가 서로 나네요. 자, 더 들어오면 더 차이가 나겠죠. 자, 뭐 한 1억 정도. 예를 들어서 1억 정도 차이가 난다.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목감은 뭐 제가 한번 따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고, 자, 장현지구도 안쪽에 이 역세권의 아파트와 이쪽 아파트의 차이. 자, 여기가 지금 예를 들어서 한 뭐 지금 6억 4천의 호가는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그냥 6억이라고 하고 6억 8천까지 나오네요. 자, 이제 뭐 그냥 호가로 나오는 거니까 6억 정도 간다고 하고 예를 들어서 이번에 입주가 제일 빠른 리슈비를 보면은 여기가 거래 완료가 된 게 자, 여기 뭐 5,700까지 되네요. 7층. 자, 그러면 한 확장비까지 해서 한 4억 5천. 4억 거래 완료된 걸 기준으로 해서 4억 5천, 6억, 한 1억 5천 차이가 나네요. 자, 이런 차이, 이런 갭의 차이가 있다는 거죠. 자, 이 가격의 차이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더 벌어질 것이냐, 좁혀질 것이냐, 자, 그걸 계산하고 들어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것에 대해서는 이제 어떤 수요자들이 선택하는 거니까 제가 알 수는 없는 거고, 장현지구에서 역시 분양이 있던 아파트는 유성 한내들 초역세권이었죠. 역시 장현지구에서는 역세권으로 접근하는 게 좋지 않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요즘 시장이 뜨거워지니까 바로 이제 여기가 이제 6억이 넘다 보니까 이제 이런 아파트들도 거래가 되더라는 거죠. 이런 아파트들도 이렇게 거래가 많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자, 보시면 거래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 구축들도, 능곡지구도 거래가 많이 되고 있다. 자, 제일풍경채, 이게 대장이죠. 뭐 6억 8천까지는 나오는데 뭐 그렇게까지는 거래는 안 되는 것 같고, 자, 중요한 거는 이제 매물이 없다는 거죠. 2억 정도에 나와도 매물이 없다. 한 6억 정도 거래되는 가격은 한 6억 정도인데 매물이 없다는 겁니다. 자, 아직 입주가 한 1년을 남았는데도 매물이 싹 말랐네요. 자, 그만큼 인기가 있었다는 거죠. 자, 금강 펜트리움. 자, 여기도 한 1억 5천 정도 하죠. 뭐 나오는 거는 뭐 1억 7천, 뭐 2억도 넘게 나오는데 대략 한 1억 5천에서 7천. 자, 이 아파트는 이제 강점이 이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기 역세권도 멀지 않습니다. 자, 여기 또 바로 초품화입니다. 나중에 입주를 하면 이 아파트가 더 인기 있을 수도 있다. 자, 그렇게 열린 시각으로 보셔야 되겠죠. 자, 이 아파트 역시 저번에 미분양 났던 아파트죠. 미분양 난 아파트가 그 분양을 소화하는데 한참 걸렸죠. 자, 이걸 미분양으로 잡으신 분들은 돈을 벌었죠. 더구나 이 평수는 중대형입니다. 109, 130, 40 한 2평 되나요? 자, 이런 평수가 나중에 귀한 거죠. 장현지구에서는 중소형이 많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동안 로얄 듀크, 여기 지금 프리미엄이 한 1억 5천 정도, 1억 5천에서 한 7천 정도면 사는데 역시 매물이 많지 않습니다. 4월 입주인데도 매물이 많지 않습니다. 자, 시세는 대충 이렇고, 자, 문제는 이제 이 비역세권이죠. 비역세권은 뭐 한 7천, 한 7천에서 한 8천, 한 6천에서 8천 사이. 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이제 문제는 뭐냐면 입주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다는 거죠. 자, 보시면 여기가 4월부터 한 7월에 몰려 있습니다. 동안 로얄 듀크가 4월이고, 그 다음에 리시빌이 7월이고, 자, 계속 8월. 한 4월에서 7월에 몰려 있는데 전세 가격이 얼마나 어떻게 형성이 되냐가 이제 문제죠. 지금 이제 나오는 가격은 이제 4월이니까 지금 현재 한 3억 정도에 나오고 있습니다. 3억 정도에 나오고 있는데 2억 7천에서 한 3억 정도, 2억 5천에서 한 3억 정도 나오는데 아직 거래는 많이 되는 것 같지는 않고요.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 도시의 존재 이유가 뭐겠습니까? 트리플 역세권이라는 거죠. 자, 근데 그러면 이 아파트를 사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 많겠습니까? 뭐 쉽게 얘기해서 투자로 들어오시는 분들이 많겠죠. 근데 문제는 투자로 들어오시는 분들이 분양 받자마자 바로 이제 그 잔금을 내자마자 입주하시는 분들보다는 여기에 좀 정주 요건이 완성이 되고 입주를 하겠다, 그런 분들이 많을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왜 그러냐면, 자, 여기 아직 그 상권도 형성이 안 돼 있고, 그 다음에 뭐 아직 그 교육 환경도 별로 그렇게 좋지 않고, 광역 교통망도 안 좋고, 그리고 지하철 노선이라는 게 신안산선이라는 게 들어오려면 아직 4년에서 한 6년 사이가 기다려야 되고, 뭐 서해선도 아직 완성된 노선도 아니고, 자, 그런 점에서 불편하니까 대부분이 전세로 물량이 많이 나올 것이다. 자, 그러면 이제, 자, 그런데 반대로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기에 전세로 들어오시는 분들은 투자로 들어오는 건 아니고 정주 요건이 좋으면 들어오겠죠. 지하철이 서해선 노선 뭐 반쪽 노선밖에 안 되니까, 그리고 광역교통망이 좋은 것도 아니고, 뭐 교육 환경이 좋은 것도 아니고, 자, 상대적으로 새 아파트에 살고 싶다, 그리고 여기가 위치상으로 출퇴근하기가 좋다. 자, 그런 분들이 들어오시겠죠. 자, 그런 분들이 이제 자차로 이동하시는 분들이 많이 들어오시겠죠. 위 아래 사통 팔다리니까 여기도. 자, 들어오시는데 그분들이 이제 어떤 메리트를 갖느냐. 가격적인 메리트가 예를 들어 밑에 있는 구축보다, 또 여기 있는 구축보다 더 좋다고 한다면 들어오겠죠. 그러니까 전세 물량은 많고 수요자는 그렇게 많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 점을 여기 분양받으신 분들은, 물건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대비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물량이 쏟아져 나올 수 있다. 자, 그러니까 전세 가격에 대해서 어떤 그 잔금을 치를 수 있는 여윳돈을 준비를 좀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전세 가격이 그렇게 강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시행에서 가장 핫한 장현지구라는 것을
투자로서 생각을 할 때, 자, 어떤 기준을 갖고 투자를 해야 될까요? 자, 예를 들어서 장현지구의 매력은 이제 역세권, 트리플 역세권이니까, 예를 들어서 제일 풍경차나 동원 로얄 두크, 금강 펜트리움 센트럴 파크를 매매를 할 때, 예를 들어서 이게 6억입니다. 여기서의 매력은 트리플 역세를 해서 여의도까지 30분 안에 간다는 거니까, 서울의 구도심의 구축에 6억에 사는 아파트와 그 다음에 여기에 신축에 6억에 사는 아파트의 그 효용의 가치, 가성비를 따지겠죠. 자, 그런 점에서 이쪽에서 현재 가격으로 볼 때 6억을 주고 들어올 가치가 있느냐, 신축 아파트가 6억의 가치가 있느냐. 자, 그리고 지금 6억이지만 예를 들어서 사는 사람이 예를 들어 6억이지만 앞으로 5년 뒤가 문제죠. 5년 뒤에 여기에 신안산선이 들어올 때 이게 8억이 갈 것이냐. 자, 이제 그걸 판단하고 들어온다는 거죠. 자, 그러한 점을 판단하고 들어온다는 거죠. 여기에 8억에 간다. 8억이 된다. 자, 그러면 서울 외곽에 있는 구축보다 더 나은 것인가? 외곽에 있는 구축을 가지고 있는 것이 유리한 것인가? 아니면 여기에 투자를 해서 6억에 투자를 해서 그게 8억이나 7억이 갈 것인가? 자, 이제 그러한 판단의 기준을 가지고 이제 장인지구에 투자를 해야 되겠죠. 자, 그리고 일단은 이제 요즘 최근에 이제 어떤 그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예를 들어 지금 제일 빠른 입주가 이제 동안 로얄 두크인데, 자, 이 아파트가 지금 이제 매물이 16개가 있는데 뭐 중복된 거 빼면 몇 개 없다는 거죠. 4월인데 매물이 별로 없습니다. 자, 매물이 안 나온다는 거죠. 그만큼 그 미래 가치를 청약 받으신 분들은, 분양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좋게 본다는 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입주가 끝나면은 호가가 빡 뛰더라는 거죠. 자, 그런 점을 염두에 두시고, 실수요자들은 이렇게 입주 물량이 많이 나올 때 그때 사시는 게 좋다는 거죠. 이렇게 입주 기간이 끝나면 가격이 오르더라. 전체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이 장현지구도 내년 중반까지인가요? 이제 그때까지 입주가 있겠죠. 2021년도 마지막 입주가 21년도 12월. 여기 로얄 두크 2차가 마지막이네요. 자, 이게 마지막이겠죠. 유승 한내들이 요즘 한내들 요게 마지막이겠죠. 어쨌든 뭐 2021년 22년 정도 되면 이제 입주가 다 끝나는데, 105 신도시에 예를 들어서 105 신도시에 그 입주 물량이 끝났을 때, 이 호반 서밋이 마지막으로 끝났었죠. 이 마지막으로 끝났을 때 이게 지금 호가가 어마어마하게 올랐습니다. 분양권 매매할 때보다 공급 물량이 과다일 때, 지금 보시면 뭐 7억 2천에도 나왔는데, 뭐 7억 2천은 좀 그렇고 한 6억 4천, 뭐 6억, 기본이 6억입니다. 6억 이상, 6억에서 7억까지 나옵니다. 이게 4억 한 2, 3천에서 4억 5천에 거래되던 아파트였죠. 그 입주할 때. 자, 요즘에 그 스타일이, 트렌드가 이렇게 입주 물량이 다 마무리되면 가격이 뻥 뛰더라는 겁니다. 가격이 뻥 뛰더라. 자, 그것이 왜 그러냐면 입주를 할 때는 공급 물량이 치이는 거죠. 공급 물량이 치이다 보니까 그랬던 게 지금까지 현상인데, 여기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나마 장현지구는 매물이 많은 편은 아닙니다. 특히 역세권 아파트의 경우에는. 그렇지만 비역세권인 경우에는 매물이 많을 수 있다는 거죠. 입주할 때 어쨌든 사는 게 제일 쌀 것이다. 입주가 끝나면, 입주가 마무리되면 가격이 올라가더라는 게 어떤 지금까지 현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장현지구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4년 내지 6년 뒤에 이 조그만 택지지구에 트리플 역세가 들어옵니다. 특이한 경우죠. 이 조그만 택지지구에 그 트리플 역세가 된다. 참 이런 경우는 드물죠. 보통은 뭐 거대한 도시가 있고, 기존에 형성된 도시가 있고, 거기에 역세권이 계속 더블 역세권, 트리플 역세권으로 계속 확장되는 게 보통의 일반인데, 이 앞에는 그 갯벌, 앞에는 농업진흥지역, 뒤에는 산, 이런 지역에 트리플 역세가 들어온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지역의 역세권에 지금 6억 이상씩 들어온다는 겁니다. 자, 미래의 비전을 보고 들어온다는 겁니다. 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장현지구, 또 넓게 봐서 어떤 시흥시의 택지지구들, 자, 그것의 그 성장의 핵심은 트리플 역세권입니다. 자, 그건 말이 필요 없는 거죠. 이 트리플 역세권이 얼마나 다른 개발을 유도하느냐, 이것이 어떤 다른
이 시흥이라는 도시에 어떤 큰 변화를 줄 것이냐, 이것으로 인해서 어떤 큰 변화를 줄 것이냐, 어떤 종합병원이 들어오고 대학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다른 택지지구도 이런 빈 땅들이 다른 택지지구로 또 어떻게 개발이 되느냐. 자, 그래서 인구가 들어오고 규모가 커짐으로써 다른 산업단지도 들어오고, 자, 그러면 어떤 산업단지도 더 조성이 될 거고, 다른 인프라 시설들이 계속 빈 땅에 보강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이 4호선 하나로 인해서 여러 도시들이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과천, 의왕, 삼본, 평촌, 안산, 이런 거대한 도시들이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바로 이런 트리플 역세를 기반으로 해서 바로 이제 그런 게 점점 가시화될 때 이 주변의 땅들이 이제 어떤 개발 계획이 어떻게 잡히고 그것에 따라 시흥의 미래가 달려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상 절대값TV의 명품 PD 한 PD였습니다.